미래와 가장 어울리는 표현 중 하나는 아마도 알 수 없다일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라는 경고도 날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특히 과학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통해서 화학 제품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1992년에서 1996년까지 4년에 걸쳐 거대 에너지 회사인 PG&E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힌클리 지역 주민 간 집단 소송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역 주민의 집단 소송을 이끌어내는 에린 브로코비치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환경 전문가도 아닙니다.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파산 선고까지 받은 그녀는 차 사고로 알게 된 법률사무소를 무작정 찾아가 패소의 책임을 물으며 억지로 취업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잡무를 처리하던 어느 날 에린 브로코비치는 부동산 무료상담권을 살펴보게 되면서 부동산 상담 서류에 왜 의료기록과 혈액 샘플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PG&E가 매매 의사 없는 사람의 집을 먼저 구매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했던 것이죠. 그녀는 서류만 보고 있지 않고 직접 사람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왜 PG&E와 의료 상담을 하는지, 왜 PG&E가 의료비를 내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또한 PG&E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수도국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PG&E가 사용하는 크롬이 발암물질이고 크롬이 포함된 냉각수를 연못 등에 방출하여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며 결국 힌클리 주민을 아프게 했다는 연결고리를 밝히게 됩니다. 힌클리 지역에 있는 PG&E가 천연가스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설치한 냉각탑의 부식 방지용으로 크롬이라는 발암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냉각수를 대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지역 주민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지하수를 마시고 씻고 가축을 기르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축이 폐사하고 주민의 대다수인 성인과 어린이까지 각종 암과 질병에 걸리게 되죠. 힌클리 주민들은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왜 아프게 되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투병을 하고 있었지만 에린 브로코비치가 PG&E에서 사용한 크롬이라는 유해 물질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소송은 당시 기준으로 미국 법정사상 최고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인 3억 3,3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보상을 받아내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17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악의적, 반사회적, 비도덕적인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도입했죠. 실제로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형벌적 성격의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791년 뉴저지주 법원에서 첫 판례로 확립,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환경운동가도 아닌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인 에린 브로코비치가 힌클리 주민의 신뢰를 얻고 PG&E의 비밀을 밝혀내어 재판에서 이기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학 제품인 크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린이 크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교수는 일반 크롬은 이롭고 삼각 크롬도 이로운 편이지만 육각 크롬은 그 양에 따라서 해가 되고 질병을 일으킨다고 언급합니다. 만성 두통과 심장마비, 불임, 각종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집안 대대로 유전까지 되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크롬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사람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아주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업인 PG&E는 몰랐을까요? 또한 이 사실을 정부 조직은 몰랐을까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에 백은 1986년에 발간한 위험사회에서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 발전, 환경훼손, 사회 발전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그 관리 과정에서 잘못되어 발생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사회이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위험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울리 백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출판 계획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그가 느낀 경각심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면, 라돈,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등의 여러 위험을 경험했었고 이 중에서 성면은 성면관리법으로 최소한의 위험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위 인재라고 지칭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위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영화를 예를 들어 보자면 1차적으로는 PG&E에 있습니다. PG&E는 당시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PG&E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관제 및 단기보호자 관련 법률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과 가해자 행위의 악성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일반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찬성론도 있지만 전체적 사회 편익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론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질수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에린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아니라 힝클리 카운티의 공무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정부 체계로 볼 때 에린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 공무원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린은 적절한 가격을 받고 싶어서 신청한 무료 부동산 상담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 등의 전문가보다 더 전폭적인 신뢰를 주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신뢰를 쌓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더 급의 정부는 PG&E가 육각크롬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거나 오염된 냉각수를 방출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힝클리 주민이 피해를 겪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2008년까지 낙동강 상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3차례의 페놀 유출 사고는 동일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하는 사전 예방 절차와 사후 조치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미래정보연구센터 문명재 교수는 국책연구원 세미나와 관련 논문에서 포도밭의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포도밭과 장미는 언뜻 연관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포도밭의 장미는 양질의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경보장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와 장미는 비슷한 습성이 있어서 포도나무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유사한 문제를 장미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의 예견적 정부, 사회 역량을 기반으로 한 회복 탄력적 정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정부 조직과 구성원은 미래 사회의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에린 브로코비치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정부가 포도밭에 장미를 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